안녕하세요, 사백어린입니다. 지난 영상에 중고 배터리 구입하는 방법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음, 그 중고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 볼 건데요. 큰 용량으로 만들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뭐 큰 용량을 만들어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용량을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가지를 만들 건데요. 하나는 1S로 1S 3P로 작업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S 3P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 빠뜨린 설명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초보자 이제 자작이라는 거를 배터리 자작이겠죠. 이쪽에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뭐 연장이라고 해봤자 벤치, 니퍼, 뭐 인두기, 드릴 정도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하나 잊어버렸던 게 이제 스폰 용접기라는 게 있는데 스폰 용접기를 초보자분들이 구입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언젠가는 계속 하다 보면 구입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상태? 지금 당장 이제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좀 되기 때문에 다른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팩을 분리할 때 보면 이렇게 니켈 플레이트가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보이나? 니켈 플레이트가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죠. 이거를 다 떼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케이스에서 분리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거죠.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놔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줘야겠죠. 니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니켈 위에다가 납땜을 하게 되면 납땜이 흡수 잘 되거든요. 수월하게 잘 돼요. 이렇게. 위에 납땜을 하면 납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켈 플레이트에다가 우리가 배터리에 스폿을 쳐서 작업을 하는데 정상인데 초보자분들은 스폿기가 없으니까 이 니켈 쳐진 이 위에다가 납땜을 하는 방식으로 배터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스폿 친 거나 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연습하고 배우기에는 충분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보자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1S 3P로 한번 이렇게 니켈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루건으로 이제 배터리를 고정하는 작업은 뭐 안 해도 무방한데 지금 이제 납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배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좀 움직이니까 납땜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글루건으로 고정하고 납땜을 해볼게요. 납땜을 해볼게요. 납이 잘 묻죠? 예, 납이 이렇게 잘 묻어요. 납이 이렇게 잘 묻기 때문에 니켈 플레이트 위에는 납이 이렇게 잘 묻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제 땜질할 수 있을 거예요.
ERS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 작업이라서 난이도가 아주 쉽죠. 예. 난이도도 쉽고 그 PCM 연결하는 거, BMS나 PCM 연결하는 것도 음, 쉽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1S로 작업을 하시면 원리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쉽지 않을까 싶어요. 뭐 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을 성취감을 맛보는 데는 1S만큼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막 2S를 도전해 보시면 2S, 3S를 도전하시면 멘붕 올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배터리 처음 할 때 전압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밸런스 뭡니까 PCM하고 BMS 진짜 많이 태워 먹었거든요. 1S는 실패가 없으니까 없다고 봐야죠. 플러스 마이너스만 거꾸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실패가 없기 때문에 아이씨 반대로 났다 그죠. 네, 다시 돼가지고 방향을 좀 돌려야 저기 1S 작업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뭐 실패할 확률이 없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니켈 플레이트로 연결을 하지 않았지만 똑같죠. 니켈 플레이트 연결한 거고 차이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하면 스포키가 없어도 이렇게 작업을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1S PCM이 들어가겠죠. 예. PCM을 배터리 쪽에 위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절연 작업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항상 이 배터리 팩 만들 때 제일 중점을 줘야 되는 게 절연입니다. 절연. 절연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있을 때 충전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위험 부담이 줄는데 혹시나 사람이 없을 때라든지 또 뭐 꼭 충전하지 않을 때라도 배터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쇼트로 인해가지고 화재로 이어지게 되면 참 그 불행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절연에는 뭐 아끼시면 안 돼요. 재료를 절연에는 무조건 철저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절연은 제일 큰 안전장치가 절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연에는 확실히 재료를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PCM 보면 B 플러스가 있고 B 마이너스가 있고 P 플러스 P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B 플러스는 배터리 플러스 쪽에 연결하는 거고요. B 마이너스는 배터리 마이너스 쪽에. 그 다음에 P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냐면 방전란이겠죠. 부하축으로 걸리는 부분이겠죠. 부하 또는 충전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방전라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B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보호열 연결됐고 이제 수축 튜브만 입히면 되겠죠. 수축 튜브 입혀볼게요. 자, 수축 튜브가 조금 지저분하게 입혀졌어요. 아무래도 니켈이 아니고 전선이 있다 보니까 두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나왔어요. 뭐 미관은 뭐 성능하고 상관없겠죠. 자, 3.7V 잘 나온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1S3P 만들어 봤고요. 이제 3S3P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중에서 KC 인증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1S3P 배터리 팩이에요. 가격이 한 14,0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제가 만든 거하고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한번 이게 원래 상표가 있는데 제가 상표 노출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갖고 상표는 제거를 했고요. 보면 PCM 위치도 비슷하고, 자, 여기도 보면 절연 작업이 잘 돼 있죠. 절연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쇼트를 방지했고요. 여기 보면 절연링, 그죠? 절연링 잘 작업돼 있죠. 절연링 작업돼 있고, 보면 니켈도 폭도 좁고, 그죠? 사용하는 전류에 맞게끔 사용한 니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똑같죠? 차이는 없어요. 보면 이 18650 몸통 자체가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니켈 플레이트가 갈 때 보면 이 몸통 쪽에는 이렇게 절연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쪽에 보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 있죠. 이 종이 자체가.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마이너스지만 여기 위로는 플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시중에 판매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갖고 제가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자, 이제 3S3P 배터리 팩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는 납땜이 아니고 니켈 플레이트 스폰 용접으로 해볼게요. 배터리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고요. 원래 18650 스포 칠 때 이 배터리를 잡아주는 홀더가 있어요. 스포 찍으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글루건으로 우선 임시 고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 하나만으로는 1S3P죠. 1S3P, 1S3P, 1S3P예요. 그런데 두 개가 만약에 직렬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ES3P가 되겠죠. ES3P의 전압은 7.4V, 용량은 똑같겠죠. 용량은 변화가 없겠죠. 이 용량 다 똑같잖아요. 그죠? 3P니까. 근데 이게 이 직렬이 됐다고 해가지고 ES3P지 병렬수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직렬은 올라갔잖아요. 1S에서 2S로 변했으니까 전압이 2배가 되는 거고, 3P 용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3S3P죠. 전압은 3 직렬이 됐으니까 11.1V가 되는 거고, 병렬은 3S3P니까 그대로 3P잖아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용량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 배터리 형태를 잡을 때는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형태를 잡으면 되겠죠. 형태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지그재그로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자, 자기 사용하는 데 맞게끔 형태를 잡으면 돼요.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직렬을 연결해야 되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시 플러스로 가고, 올라오게 되면 마이너스는 다시 플러스로 다시 내려오면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있죠. 절연 작업. 예. 여기서 1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1S 9P라고 가정할 때요. 이렇게 셀끼리 병렬을 연결할 때는
절연 작업이 필요 없어요. 절연 작업은 이 위에 플러스 극에 절연 림만 붙이면 되는데, 이제 직렬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 셀하고 이 셀, 이 셀하고 다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사이죠. 이 사이에는 절연 작업을 해야 돼요. 절연지를 넣든지 뭐 플라스틱을 넣든지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서라도 절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톤 테이프로 절연 작업을 할게요. 이 절연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 테이프 1860 몸통을 감싸고 있는 이 1860 수주 튜브가 뭐 그렇게 특별한 재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비닐이에요. 일반 비닐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외부 충격에 의해서라든지 뭐 눌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뻗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 1860 간혹 가다가 이제 상태 안 좋은 것들, 뭐 발열 나는 것들, 그러다가 이 필름이 녹아내리면서 또 화질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작업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한번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테이프이 뭐지 갑자기 생각나. 케톤 테이프로 작업하는 건데, 케톤 테이프가 없으면 뭐 종이로 하든지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절연체 있잖아요. 절연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절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다시 또 글루건으로 고정을 할게요. 항상 이 절연지 잊지 말고 작업해야 돼요. 이게 왜냐면 매번 이제 제가 배터리 팩 만들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니켈 플레이트가 과전류에 의해 가지고 열이 발생하면서 이 하얀 부분, 링이 있는 부분 있죠. 니켈 플레이트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잖아요. 열이 나면서 이 부분을 녹아내리면서 쇼트 되면서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절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절연 작업은 필수예요. 이 브러스링에는. 브러스 쪽에는 링이 아니고. 니켈 플레이트는 0.1T에 6mm 사용하고요. 보호회로는 3S 10A 짜리예요. 배터리 팩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배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고방전이 아닌 일반 방전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막 전동 드릴을 돌릴 거라고 이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BMS도 좋은 걸로 넣어줘야겠죠. 막 30A 짜리를 넣고 전선도 막 16, 뭐 18 이런 걸 해서 이용을 제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배터리 자체가 일반 방전이다 보니까 그만큼 필요한 전류를 못 뿜어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언밸런스 하게 되니까 또 배터리 픽이 고장 나는 거예요. 밸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낚싯대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낚싯대 보면 우리 부실 잡을 때 큰 낚싯대를 쓰잖아요. 2호대나 3호대 낚싯대를 쓰듯이 배터리도 이제 팩 만들 때도 낚싯대에 해당하는 게 이 배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큰 고기 잡을 때는 큰 낚싯대, 작은 고기 잡을 때는 작은 낚싯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팩도 고전류, 그러니까 큰 전류를 쓰는 데는 고방전 배터리를 쓰는 거고요. 뭐 이제 뭐 라이트나 켜고 뭐 이제 사용 전류가 낮을 때는 일반 배터리를 쓰면 되거든요. 그런 거고 낚싯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여기
이제 배터리 팩에서는 뭐 니켈 플레이트라든가 전선이 되겠죠. 라인이 이제 굵을 때가 있고 이제 가늘 때가 있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고방전이 되면 고방전으로 쓰게 되면 라인이 굵어지듯이 대물 잡을 때 라인이 굵어지듯이 이제 배터리 팩도 이제 고방전을 쓰게 되면 라인이란다. 전선이 굵어지겠죠. 전선이 굵어지고 니켈 플레이트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뭐 릴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제 컨트롤이겠죠. 어, 대물 부시 잡을 때는 큰 릴을 쓰고 하듯이 이제 배터리 팩에서도 고전류 쓰는 거는 이제 보호 회로가 용량이 커져야겠죠. 그리고 뭐 저전류 쓸 때는 이제 작아지듯이 똑같아요. 이렇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하나 어긋나게 되면 그쪽에 부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배터리, 보호회로, 니켈 플레이트,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낚시도 똑같잖아요. 대물 부실 잡을 건데 뭐 뱅에 채비 약하게 해가지고는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영상 보면 배터리 기초 강의 1탄인가 보면 1, 2, 3, 4탄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안 보신 분들은 거기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거예요.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작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니켈 플레이트가 참 스폰 용접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1S 3P 작업할 때 했던 것처럼 니켈 플레이트를 남겨두고 분리하면 또 똑같이 납땜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보호회로 이제 들어갈 자리도 이제 절연 작업 해줘야겠죠. 브러스 극이 몸통 쪽으로 내려올 때는 니켈이 내려오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절연 보강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보호회로를 보면 이렇게 큰 거 같은 경우야 이게 납땜한 부분이 넓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보호회로가 작기 때문에 납땜을 하기가 좀 좁아요. 이렇게 보면 부위가 바로 옆에 또 다른 단자가 있고 다른 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이 P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이쪽부터 전선을 연결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쇼트에 의한 이제 보호회로 파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 전선 연결부터 하지 마시고 이제 방전 라인부터 먼저 전선을 작업하는 게 아마 작업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터리 연결하기 전에 먼저 방전 라인부터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둘게요. 이래 하면은 뭐 초급자도 편하겠지만 고수들도 만에 하나에 쓸 수 있는 쇼트에 해가지고 오해로 망가지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자, 이제 방전 라인은 연결됐고요.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보일런가?
B-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3직렬 됐을 때 마지막 부분이죠. 마이너스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B-를 연결했으니까 이제 B2를 연결해야겠죠. B1을 연결해야겠죠. B1은 보면 여기 B1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 부분에 B1. B1은 어디냐? 자, 3S에서 맨 밑에 마이너스였잖아요. B1이 올라간 부분,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거죠. 위로 엄청 올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된 부분 있죠. 1S와 2S가 만나는 부분. 이 부분이 B1이에요. 자, B1은 이제 전선을 연결하면 되는데 출력선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출력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라고 하시냐, 신호선이라고 하는데 전압을 감지해주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뭐 전선 두꺼운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집에 굴러다니는 얇은 전선 아무거나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참 노하우 하나 보여드려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전지에 납땜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호회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여기서 납땜을 해가지고 보호회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있겠죠? 어느 게 더 낫겠어요? 여기서 납땜해가지고 오다 보면 혹시나 옆에 주변에 건들게 되면 또 회로 맛이 가거든요. 고장나거든요. 그러니까 초급자분들은 먼저 기판에다가 먼저 납땜을 하시는 거예요. 배터리 연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기판에다가 먼저 납땜을 하고, 이렇게 납땜을 하고 이제 배터리로 가는 거죠.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회로 고장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아까 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가 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B-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보이나? B-를 말이 안 나오나? B1을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B2, 그죠? B2 있죠? B2를 연결했죠. B2는 또 어디겠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여기가 B1이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대로 또 내려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B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선은 얇은 거 아무거나, 두꺼운 전선 쓰면 비싸고 아까우니까 얇은 전선 써도 충분하거든요. 신호선이기 때문에 전압을 검출하는 역할도 하고, B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이 전류를 태워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도 하지만 그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전선, 얇은 전선을 써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자, 그러면 이제 B 플러스만 이제 B2 연결했고 B 플러스만 남았죠. 자, B 플러스 3S 직렬 작업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플러스 극이 되겠죠. 예, 플러스 여기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호회로 연결이 끝이 났어요. 뭐 깔끔하게는 안 됐는데 전압은 잘 나오겠죠. 이 충전이 안 되는구나 지금. 만충이구나. 자, 12.6V. 아까 출력이 안 되다가 충전기에 물리니까 이제 전압이 나오죠. 잠겨있던 회로가 이제 풀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수축 튜브를 입혀줘야겠죠. 수축 튜브만 입혀주면 끝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축 튜브가 없어요.
없어서 마무리 작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캡톤 테이프로 한번 칭칭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 튜브나 캡톤 테이프나 하는 역할은 똑같겠죠. 근데 이 수축 튜브로 쓰기에 이 캡톤 테이프가 훨씬 좋은 거예요. 비슷하고 고급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3S3P 작업이 끝이 났어요. 중고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초급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일 배터리 팩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안전이에요. 안전. 예. 안전하게만 작업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중고 배터리 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작은 거 하나씩 만들어 보시다 보면 언젠가 이제 큰 대용량 파워뱅크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자작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